네,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해경수사본부는 사고 여객선이 항로 변경 지점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커다란 배가 넘어질 수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공기령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여객선의 침몰 사고 원인으로 지금 일단 해경에서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운항 중에 급격하게 항로를 바꾸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까? 아마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먼저 선박 내부에 있는 화물이나 선체의 손상에 의해 가지고 침수나 화물 쏠림에 의해 가지고 선박이 먼저 경사가 이루어지고, 예. 그 경사로 인해 가지고 조타 장치가 잘 안 먹으니까 네네. 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타 장치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상황과 배가 기울어진 상황과 맞물려서 예. 선박이 침몰은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히 침몰한 수는 없는 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박 내부의 어떤 화물에 의한 폭파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선체에 커다란 손상도 같이 입었지 않았느냐. 예. 그런 복합적인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건 발생 초기에는 암초에 부딪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면요? 예, 지금 사고 선박이 항해한 항로는 몇십 년간 제주를 가는 여객선들이 쭉 이용해 오던 그런 항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항로 쪽에 암초라든지 섬은 다 발견해가지고 해도상에 기입돼 있기 때문에 예. 암초와 충돌 가능성은 낮고요. 네네. 그리고 그쪽 부분에는 항로 육지에 떨어진 그 부분에는 또 암초도 없습니다. 수심이 한 또 37m 정도 되고. 예. 그래서 암초와의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객선이 방향을 전환한 그 지점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다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조류가 거센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월호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면서 화물선 때문에 무게가 많이 기울어진 그런 원인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1차적인 원인은 추측입니다만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예. 물이 침수되면서 거센 조류의 영향으로 배가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중심을 잃어서 침몰하는 그런 경우는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류가 샌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예. 2차적으로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배가 침몰할 수 있다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배가 기울어졌고 또 가라앉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통 여객선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객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침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밀되는 격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승조원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여객들한테 가능한 한 격실에 머물러 달라라고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사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체 내부의 어떤 폭발이나 충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거는, 네. 먼저 선체 외판에 커다란 파공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울어져서 급격하게 침수가 이루어지면서 배가 이렇게 빨리 침몰한 것으로,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네네. 해경이 1차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선박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조사해봐야 되고,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내부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팡 하는 소리,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사고 난 여객선이라고 하지만 선수 앞쪽에 컨테이너나 더 승용차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1차 폭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화물들이 제대로 고박되지 않아가지고 단단히 묶여지지 않아가지고 예. 선체가 기울어지는 거는 또 1차적인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선박 내부의 폭발이나 화물 쏠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 원인은 좀 더 그 조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급한 건 이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입니다. 이 선박이 예. 그 사고 당시에 완전히 뒤집히면 그 물에 잠기지 않는 공간, 이른바 에어포켓이 생겨서 그 안에 실종자가 있으면 생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 세월호의 경우는 이런 공간들이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여객선 설계 시에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수밀 격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침수하지 않는 공간이나 네. 또 뒤집어지더라도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객선처럼 격실이 많은 그런 선종의 경우에는 에어포켓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지만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선장 이하 승조원들이 비상시에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수밀문을 닫는다든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출입구를 미리 닫아놓는다든지 네.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에어포켓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예. 현재 선장 이하 승조원들이 제대로 초등 대응을 하지 못하고 먼저 사고 선박을 이탈함으로써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충분한 에어포켓이 생겼는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만 여전히 거기에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해상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색 작업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그 구조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구조 작업입니다. 예. 거기 이제 조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세다고 할 정도로 그쪽 수역이 조류가 셉니다. 예. 우리 한 5나트, 4나트 되니까 시속 한 8km 되는 조류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물속에 들어가면 시야 확보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그 물속으로 한 10m 이상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선체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선체 구조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객실 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해군이나 해경의 특수요원들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예.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그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추가 사망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조자 소식도 좀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저도 거기에 고맙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학부 공기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